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하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게 유리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득이 높다, 소득이 낮다, 부채가 많다, 부채가 적다, 이거에 따라서 DSR 계산하고 그러고 유리한 거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신생아 특례 또한 똑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9억 이하 갈 수 있잖아요. 내가 9억 이하에서 출하해보는 게 유리한 사람인지 아니면 9억 이상 신생아 특례 포기하고 가는 게 유리한지는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통해서 제가 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영상을 보실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낭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어요. 한 2주 만에 영상 찍는 것 같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진짜 너무 바빴던 게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계속 상담하고 하느라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1차로 상담했던 것들이 정리되면서 이제 열심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8억대 여전히 부산은 상승한 것 같지만 35%나 하락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와봤고요.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부산 집 사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억대 동래구 아파트입니다. 마이너스 38% 하락한 곳이 아직도 상급지 중에 있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동래구입니다. 동래구에서 마이너스 38%나 하락한 8억대 아파트 어디인지 한번 맞춰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아파트는 요 명륜동 라인으로 가볼 거예요. 동래구에서 평당가로만 보면 1등급지예요. 이 말은 여기에 중상급지 이상의 아파트가 꽤 많고 아파트 단지의 표본이 그만큼 많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해운대구가 아파트는 더 비싸지만 수영구 평당가가 더 높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은 여기 사직역 라인에 있고요. 여기 사직북로 쪽에는 워낙 구축들이 2억대, 3억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가를 조금 까먹는 것 같아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재송, 반여, 반송 이런 곳 이쪽들이 아파트 값이 싸다 보니까 수영구의 표본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평당가는 해운대구가 좀 더 낮게 나오는 편이고요. 명륜자이는 동래구에서 84 타입 기준으로 줄을 세워봤을 때 가장 저력 있게 나갔을 때 21년 1월 이때 10억 5,500까지 찍었던 단지고요. 동래구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 명륜자이를 매수하셨는데요. 7억대 매수하셨어요. 그때 매수하면서 사실 엄청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명륜자이는 10억 5,500까지 간 거래량도 많이 없고 매매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 수 없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단지예요. 어떻게 보면 남천 더샵하고 비슷한 단지거든요. 얘는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단지예요. 명륜 힐스는 동래아랑 가장 비교하게 되고요. 동래아 가격이 떴다 하면 바로 다음 가는 곳이 명륜 힐스 그리고 명륜 트라디움 가격이 뜨다 보니까 저는 다음은 명륜 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명륜 자이 7억대 매수 사실 7억대라고 하면 지금 이제 부산에서 갈만한 단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84 타입이 이제 8억 중반 그리고 전세가가 5억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명륜자이 너무 괜찮죠. 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를 품은 초품 아파트 그건 좀 욕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가까운 아파트 초가아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해중, 동래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용인고와 중앙역으로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동래중이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 다 좀 괜찮은 학군들이죠. 명륜동 라인은요. 남자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륜초를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센트럴부터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는 얘밖에 없고 구축 명륜 아이파크 1단지 하지만 초등학교 가장 가까워 명륜 센트럴 하이츠 조금 올라가야 되고요. 얘는 대형 평형이 확실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을 가고자 한다면 명륜초 학군을 원하고 신축을 간다면 선택지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 트라디움이 지금 이제 9억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1층 이런 거 빼고요. 그리고 명륜 2구역에도
레미안이 들어오는데 얘 조합원 분양가가 9억 5천.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백화점 상권 너무 가깝죠. 동네 상권 너무 괜찮죠. 사람들이 여기 술 상권 아니냐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 또한 상승장에는 굉장한 호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앞쪽 이 라인은 시끄럽지만 또 이 라인은 굉장히 조용하고 이 라인으로 학원가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정도의 학군지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동래중, 동해중, 중앙여고 그리고 용인고까지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륜역, 동래역 둘 다 가깝지만 역으로만 봤을 때는 동래역이 훨씬 가깝고 여기 다 평지 라인이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할 만한 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동래역까지는 그래도 한 5분에서 7분 정도 가야 될 것 같고요. 명륜역까지는 한 10분 정도. 그리고 요렇게 내려갔을 때 온천천까지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쉬운 건 사실 백화점 상권이에요. 백화점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부지가 팔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 동래 롯데백화점 안에 동래마트 있고요. 그리고 명륜자에서 가까운 것은 이쪽에 메가마트 있죠. 메가마트가 어떻게 보면 동래역에 좀 랜드마크 같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동래역 상권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에는 사실 문화센터 이런 거 가기에는 여전히 너무 괜찮거든요. 안에 매장이 좀 하이엔드 브랜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백화점이 조금 죽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호객노노 캡처해온 사진인데요. 명륜자이가 이쪽에 있거든요. 앞에 명륜동 상권 있고요. 동래역 상권이 동래구에서는 어쨌든 1등 상권이에요. 와, 이 정도면 사직동 상권 이기네.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여기 온천동 온천장 상권이에요. 아빠들 술 상권이죠. 하지만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들어오면서 여기에도 새 건물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상권이 변화되는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죠. 매매 최고가 10억 5,500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 평균 매매가는 8억, 전세가는 4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최근에 실거래가 뜬 게 7억 9천이네요. 아주 좀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거 고층 거래더라고요. 근데 현재 조금 괜찮은 매물 생각하면은 8억 5천 정도 생각해야 되고 8억 2, 3천에 그렇게 완전 로얄이 아닌데도 얘네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로얄이에요. 로얄 가격이 괜찮은지. 로얄 가격이 좀 떴네? 그리고 중층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명륜자이입니다. 중층 가격까지 좀 뜨고 나면 저층 거래가 일어납니다. 저층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다시 이제 내가 로얄인데 중저층이랑 이거밖에 차이 안 나? 자존심 상해 하면서 로얄 가격이 다시 뛰고요. 가격은 어쨌든 위에서 아래부터 흐르는 흐름이에요. 내가 이 흐름을 빨리 예측하고 여기에 서서 기다릴 거냐, 여기에 서서 기다릴 거냐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최고가에 비해서 마이너스 25% 정도 떨어졌고요. 부산 상급지들이 이제 한 20%까지 따라 붙었어요. 하락률을. 그래서 요 정도면 아직 먹을 거 좀 남아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매매가 8억에 전세 4억 5천이면 이미 전세가율이 이제 50%를 넘어가잖아요. 전세가 얼마나 이 매매가와 갭을 맞추는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거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사실 아직 명륜자이까지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소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실거래가 올라올 게 3-4건 정도 대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가격이 이제 8억 초반까지는 올라오고 명륜자이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진짜 들어갈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4년 4월 이때 가격들이 아직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전 가격하고 얘네랑 지금 한 진짜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 하면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거래량이 없는 것은 이제 거래량 나올 거예요. 나올 타이밍이 됐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아쉬운 것은 얘네가 이제 실거래가 찍힌 것들이거든요. 매매 호가가 이 초록색 선을 보면 이 실거래 범위보다는 확실히 떴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랑 비슷하게 잡을 수 있는 매물이 있다 하면 저는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주변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야 평균가 9억 천, 명륜힐스 9억 천, 명륜자이 아까 이 호가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매매 물량 또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670세대 정도 되거든요. 매매 물량 43개, 전세 1개밖에 없다. 학군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전세 진짜 없어요. 매매도 프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율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매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요.
지금 비교해 볼 만한 단지들 중에 가격 괜찮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얘만 고집할 건 아니지만 한번 상급지, 어쨌든 얘보다는 얘가 우위고 얘보다는 또 얘가 우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한번 비교해서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자금 계획이에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하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게 유리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득이 높다, 소득이 낮다, 부채가 많다, 부채가 적다, 이거에 따라서 DSR 계산하고 그러고 유리한 거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신생아 특례 또한 똑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9억 이하 갈 수 있잖아요. 내가 9억 이하에서 출하해보는 게 유리한 사람인지 아니면 9억 이상 신생아 특례 포기하고 가는 게 유리한지는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9억 이상 가시는 분들은 일단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소득 높으면 금리 3.3%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시중금리 3.8% 정도면 괜찮은 은행 금리가 있기 때문에 0.5% 정도 차이 나지만 하지만 내가 급지를 올릴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쪽이 우위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현재 명륜자에 간다고 했을 때 매매가 8억이면요. 계약금 8천만 원이에요. 계약금 예전에는 막 500만 원, 1000만 원 넣었는데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계약금 진짜 2, 3천만 원 넣어야 되는 분위기고요. 잔금 7억 2천에 대해서는 대출 70%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대출 5억 6천 그리고 480개월 연이자 4%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월에 230만 원 정도는 갚아 나가야 된다. 한 달에 230만 원 갚는 사람들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2명이 벌잖아요. 그럼 1명 월급은 이자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2년마다 갈아타기가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취득세나 이 이자가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2년 정도 먹고 나오기에는 상승분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별로 매도 계획도 조금 세웠으면 좋겠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8억짜리 집을 매수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나온다.